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자, 오늘 보실 것은 이제 5급 금지라는 타이틀인데요. 5급 이하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을 사용하지 마시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5급이 이제 기원급수고요. 인터넷으로는 대략 3단에서 4단 정도 이하는 두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정석 배울 시간에 쉽게 두시고 다른 사활 공부라든가 하는 것이 훨씬 나으세요. 첫 번째로 보실 모양은 이렇게 붙이고 뻗을 때 한 칸 뛰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한 칸 뛰는 모양인데 참 많이들 두죠. 최근에 이제 뭐 알파고의 영향으로 프로들도 상당히 많이 두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 3-3에 들어왔을 때 혹은 다가왔을 때 다음 대처가 잘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다가왔을 때도 이제 5급 분들이 집을 많이 크게 짓고 싶으니까 이렇게 붙인다거나 악수죠? 붙인 다음에 여전히 이곳 3-3이라든가 들여다보는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자, 혹은 뭐 잘 모르니까 이렇게 뻗었는데 백이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수가 난다거나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또한 3-3도 역시 흙이 뻗느냐 뭐 빈삼각으로 두느냐 막느냐, 물론 제가 이제 뭐 강의도 찍은 바가 있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수 두지 마시고요. 조금 작게 지키면 쉽습니다. 그렇게 하실 시간에 날일자로 두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이제 상수들한테 뭐 많이 당할 우려도 없고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형태 보시죠. 두 번째로 보실 모양은 이곳에 세 칸으로 날아간 이수가 되겠습니다. 참 이게 둘 게 몇 개 없죠. 근데 이게 변화가 정말 어렵습니다. 상대가 들어갔을 때 정석 자체도 어렵고 배석을 같이 고려하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제발 이수많은 코너에서 흙으로 두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 5급 분들은 이렇게 벌리는 것도 어렵고 상대가 들어왔을 때도 어렵기 때문에 100으로는 벌리지 말고 흙으로는 안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들어갔을 때 뭐 붙이고 끼우는 변화, 이 다음에 뭐 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변화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백이 이렇게 씌우고 패를 걸어가는 변화, 혹은 뭐 입구자를 하는 변화, 그리고 붙이고 끼운 다음에 밑으로 쳐서 패를 하는 변화, 이런 변화들을 다 숙지를 하고 배석에 맞게 둬야 당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쉽게 둡시다. 자, 이렇게 두시지 마시고요. 그냥 날일자라든가 혹은 이제 날일자도 붙이거나 협공이 귀찮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벌리시더라도 역시 별로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쉬운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모양인데요. 세 번째 모양은 이렇게 뚝한 낮은 역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협공이 화점에서 협공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수법들이 있는데 이 두 칸 낮은 협공이 상대가 양걸침을 해왔을 때 가장 어렵습니다. 뭐 낮게 양걸침을 하건 높게 양걸침을 하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석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낮게 걸친 다음에 붙일 때 뭐 젖히고 뭐 이렇게 늘어올 수도 있고 물론 정석은 아니지만 주변 배석에 따라 백이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자, 혹은 뭐 붙여갈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이렇게 3-3 들어가고 넘어갈 수도 있고 3-3 들어가고 위로 젖혀가는 수도 상수들이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우지 않으면 실전에 상수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협공을 굳이 하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한 칸 낮은 협공은 양협공을 어느 정도 봉쇄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쉽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정석이 쉬워요. 이렇게 붙였을 때 왜냐하면 이 백한점이 준동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막고 두시면 돼요. 뻗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혹은 이제 백이 양걸침을 해왔을 때 이렇게 두는 것은 전투가 대부분 흙이 둘만 합니다. 이렇게 뒀을 때는 백이
이 높은 돌이 전투에 적합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싸우는 변화라던가, 물론 이제 이것도 정석이긴 하지만 백이 나빠서 잘 안 줍니다. 뭐 혹은 이렇게 협공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둘 수는 있는데 일단 낮을 때보다 높을 때가 조금은 더 싸우기 편하기 때문에 조금 정석에 자신 있으신 분은 낮은 한 칸, 아니 자신 없으신 분은 조금 자신 있으신 분은 두 칸 높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모양은 요도 정석에서 백이 이렇게 눈목자를 놓는 수법입니다. 진짜 이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상대가 이렇게 뭐 붙이고 뻗고 이렇게 뻗는 정석을 써왔을 때가 문제예요. 흙이 이렇게 띄어만 주면 참 좋겠는데 뻗었을 때 막 젖히고 나와서 끊고 밀면 뻗고 치고 있고 호구치 맞고 붙이고 밀고 밀고 늘고 붙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런 정석들이 있는데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외우겠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보여드린 정석이 정석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강의도 찍었지만 5급 분들이 소화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백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한 칸을 띄는 겁니다.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이렇게 협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흙이 이런 곳에 있을 때 보통 이런 이제 정석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이 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석을 아냐 모르냐에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뜀뛰기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본기 싸움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상수한테 아주 많이 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혹은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은 사실은 뭐 이제 조금 손해지만 추천드리는 방법은 눈목자로 두고 붙일 때 이거 아까 두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벌려버리는 겁니다. 소목대하고 비슷한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두신다고 해서 바둑이 아주 많이 나빠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흙집이 크지만 자세히 보면 흙돌이 하나 더 많고요. 백이 손을 빼서 큰 자리를 두어가서 충분히 둘 수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모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모양입니다. 다섯 번째 모양은 이렇게 한 칸 낮은 역공을 했을 때 백으로 밑으로 붙여가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정석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둘 수 있으셔야 되는데 우선 젖히고 넘어간 다음에 끊는 수, 이거 의외로 많이 틀리시죠? 뻗은 다음에 여기부터 먼저 잡는 건데 여기부터 먼저 친다거나 뭐 여기부터 막는다거나 뭐 별의별 수를 다 봤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고요. 혹은 흙이 젖힌 다음에 단수 치고 뻗거나 혹은 치받고 끊거나 젖힌 다음에 이리로 단수 치고 뻗거나 정말 이게 별의별 수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붙여서 몸싸움 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방법은요. 입구자로 중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곳에 A와 B를 맛보기로 하는 거예요. 자, 흙이 만약에 이곳을 벌린다면 눌러갑니다. 입구자로 두는 정도일 때 막아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은 이곳을 붙여간다. 그럼 백은 젖히고요. 뻗을 때 물론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꼬부리자니 이게 너무 아프니까 흙이 아마 이렇게 올 거예요. 그때 날일자로 가면 물론 이제 백이 집이 하나도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백이 자세가 상당히 좋고 두텁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만 합니다. 여섯 번째 모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실 모양은 이렇게 눈목자로 붙여져 있을 때 입구자로 두는 겁니다. 참 두지 말라는 거 많죠. 근데 이게 백이 들어왔을 때 대처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이 뭐 이런 곳에 돌이 온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다 둘 수 있는 수법입니다. 다 둘 수 있는 수법인데 실전에서 이게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주변 배석에 따라 정말 너무 무궁무진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전에 이제 생각을 하셔서 배석에 따라 두셔야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게다가 뭐 이쪽 말고 이쪽에 들어왔을 때 이거 뭐 3-3 들어가고 젖히면 잡을 자신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지 마시고요. 몇 집 차이 안 납니다. 이렇게 그냥 뻗어서 두세요. 실제로 이제 배석이 좋으면은 흙으로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신다면 일단 3-3의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벌고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가온 다음에도 백이 이제 물론 완벽하게 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뭔가 준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이제 실력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상수하고 충분히 싸울 수 있으니까 뻗어서 두시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다. 7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7번째 모양인데요. 7번째 모양은 이곳에 붙여가는 수입니다. 저도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어이가 없는데요. 참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네요. 그 정도로 이제 정석이 어렵습니다. 흙이 젖히고 밀고 들어갔을 때 물론 정석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주변의 배석에 따라서 이런 거를 깜빡하고 두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흙돌들이 있는 경우에 백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좋지가 않아요. 좋은 싸움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주변 배석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손을 빼버리는 겁니다. 손을 빼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배석이라고 치고요. 목돌이 이 정도 하나 있겠죠? 백으로 이런 데를 와버리는 겁니다. 절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두고 흙이 두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깎는 수법만 아시면 충분히 두실 수가 있습니다. 흙집도 크지만 백도 좋은 자리를 계속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해요. 자, 혹은 나는 손 빼는 건 싫어. 더 큰 자리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귀찮으니까요. 그냥 입구자 하시죠.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흙이 막을 때 달려요. 많이 손해본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붙이고 뻗고 날일자를 하는 형태랑 비교를 했을 때 이거 한 번 더 민 건데요. 이거 한 번 더 미느냐 안 미느냐에 따라서 바둑 이기거나 지시거나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으시면 그냥 입구자를 해주세요.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정석 배우지 말고 쉽게 두고 다른 이제 기본기로 상수들을 이기자고요.